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어제부터요, 전한길 씨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는 것 아닌가, 이 얘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민주당 계열의 한 정치인이 자신의 SNS에 어찌 보면 장난삼아 썼다고 느껴질 그런 이야기였는데, 워낙 요새 이제 전한길이라는 인물이 휘발성이 강하다 보니까요. 그러다가 정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면서요. 전한길이 내년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나설 수도 있지 않느냐.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할 텐데, 이번에 장동혁은 깨놓고 얘기하면 전한길 덕분에 김문수를 꺾고 대표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전한길이 대구시장 후보 정도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민주당 한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했다지만 그거 상당히 신빙성 있어 보인다. 뭐 이런 겁니다. 이 광주에서 부시장, 문화경제부시장, 이게 이제 정무직이에요. 김광진이라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한번 했고요. 문재인 청와대 당시에 근무도 했던 사람인데요. 이 김광진, 이 사람이 어제 SNS에 이 전한길과 한동훈 중 누구를 공천하겠느냐, 이렇게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물었을 때 장동혁이 뭐라고 그랬죠? 거침없이 나는 전한길을 택할 것이다. 당을 위해서, 당이 어려울 때 몸과 마음을 바쳐다 싸운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공천 줘야 되지 않겠느냐. 발단은 욕인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장동혁 신임 대표는 전한길 씨에 대한 애정을 여러 차례 표현을 했죠. 전한길 선생은 당을 지키고 정권을 지키자고 싸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둘 중 누구를 공천할 거냐 하면은 당연히 전한길 선생에게 공천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동혁이 당선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 말을 잘 새겨봐야 됩니다. 캠프도 조직도 없이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 덕분이다. 캠프도 조직도 없이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 덕분이다. 그러니까 그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 덕을 많이 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전한길, 고성국, 성창경, 강영석, 이런 극우 유튜버들 덕을 많이 봤다. 이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호사가들은 이제 전한길이 내년 대구시장은 나서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전한길도 겉으로는 자리 욕심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자신이 만들어준 거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동혁을 향해서 여러 가지 청구서를 내밀 겁니다. 내밀 거예요. 그런데 전한길이 참 여기로 뛰어들지 말지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혹자는 전한길의 롤 모델은 김어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전한길의 미래 목표는 우파의 김어준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이게 유튜버가 좋은 게요,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자기 열혈 지지자들에게요. 근데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일단 어떤 공직은요, 하다못해 공직이 아닌 당직 있잖아요. 지명직, 최고위원 이런 거라도요, 일단 감시에 눈이 들어오고, 이 사람은 이제 공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시에 눈이 들어오고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거기서 그냥 아주 집중포화 두들겨 맞고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근데 김어준 같은 유튜버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인기 얻고
돈은 돈대로 벌고 책임은 안 져도 되고 자기 떠든 얘기 아니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이 전환길도 아마도 그 김어준을 롤 모델 삼아서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대구시장 도전은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구시당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은 친윤계 이인선 재선 의원입니다. 이인선 여기도 정확히 얘기하면 1.5선이에요. 보궐선거로 들어왔고요. 근데 그 전환길 씨가 내년 지방선거 TK 쪽에서 나설 수도 있느냐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전환길 씨는 직접 정치에 뛰어들기보다는 당 진로 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렇게 유튜버로서 역할하는 게 더 적절한 방향인 것 같다. 이거를요 며칠 전에 TK 쪽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 포럼 20일 거의 초청 토론회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 이거는 대구시당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추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역 국회의원, 구청장 출신, 원외 인사 등 모두 링에 올려 경쟁해야 한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 중에 대구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쟁쟁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선의 원내대표를 지낸 윤재옥 의원, 또 사선의 정책위 의장 지낸 김상훈 의원, 뭐 심지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도 수사 칼날만 요번에 이제 계엄의 날 계엄 해제 표결 방해했다. 이게 지금 수사선상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 클리어되면 대구시장에 도전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구청장 출신도 한 두어 명 준비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최고위원이 된 김재원이요. 최고위원 되자마자 말을 갈아탔어요. 김문수에서 장동혁으로. 김문수의 패인이 뭐냐. 그 마지막 토론회 결선 토론회 채널A에서 하는데 김종석 앵커가 진행을 맡았죠. 근데 김종석 앵커가 김문수 후보에게 한동훈과 전환길 둘 중에 한 명 공천 준다면 누구 줄 것인가. 근데 김문수는 한동훈을 꼽았다. 그게 김문수의 팬이다. 김문수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김재원이 그런 얘기하면서 만약에 장동혁 신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간다면 자기도 거기에 따를 것이다. 이미 이제 말 갈아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이제 장동혁한테 또 딸랑딸랑대고 잘 보여갖고 대구시장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와, 이 전환길 씨가요 정말 상종가입니다. 상종가. 근데 어제는 참 진짜 이게 뭐 기고만장해서 그런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문수 보고 정계 은퇴하라. 그 기사 한번 볼게요. 김문수 보고 정계 은퇴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김문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오류를 많이 범했다. 오류를 많이 범했다. 그게 뭐냐? 전략적 실패를 했다. 너무 우유부단하고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처음 당대표 출마해가지고 한 지지율 40%대 압도적으로 나오니까 자기가 되는 줄 알고 뭐 한동훈도 품고 이준석도 품고 뭐 그러고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패착이었다. 현재 여론을 주도하는 거는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유튜브인데 유튜버들을 무시했다. 김문수와 장동혁 둘 다 보수우파 유튜버 토론회에 초청했는데 전환길 면접 보러 가느냐 이런 레거시 미디어의 그 지적이 나오니까 김문수는 취소를 했다. 근데 장동혁은 예정대로 왔다. 김문수의 행태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유튜버들을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년 지방선거 때 전환길 대신 한동훈을 공천하겠다고 한 것은 이건 보수 우파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야, 본인을 좀 과대망상증 환자 같아요. 본인이 본인 공천 안 주는 게 보수 우파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며 그때 이미 루비콩 김문수는 루비콩 강을 건너간 것이다. 한동훈을 품고 전환길을 버리다고 한 거는 나에게 사과해야 된다. 전환길 뒤에는 윤석열 김건희가 있다. 전환길을 버리는 건 곧 윤석열을 버리는 것이다. 내 뒤에는 윤건희가 있다. 나를 버리는 거는 곧 윤석열을 버리는 거다. 이러면서
김문수는 정계를 떠나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그렇게 져라. 당원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니 정계 은퇴하고 편안한 노후 보내시기 바란다. 뭐 이랬어요. 와, 이제 뭐 이 당의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을 와, 완전히 위에서 그냥 알로 보고 꽉 찍어 누르는 뭐 저런 건데요. 근데요. 지금 김문수를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요. 김문수는 정계 은퇴를 하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지 않겠느냐. 왜? 대선은 뭐 불과 몇 달 전에 끝나서 그 있으려면 5년 기다려야 되고 지금 뭐 전당대회도 엊그저께 끝나가지고 그 뭐 장동혁 임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언제 또 전당대회가 있을지 불투명하고 뭐 총선도 3년이나 남고 제일 가까운 게 지방선거 아닙니까? 제가요 김문수가 그때 대선 패배 직후에 해단식을 하면서 자꾸 자기 보고 당대표 나가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를 보고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라는 얘기랑 다름없다. 절대 내 지지자라면 그런 얘기 입에 꺼내지도 말라. 김문수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김문수는 100% 나간다. 이유는 간단해요. 김문수의 나이가 1951년생, 만으로 74세. 이제 정치적 그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동훈은 52세. 뭐 요번에 한번 쉰다 해서 뭐 미래가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김문수는 나이가 이제 쉬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쉬면은 저 사람 뭐 공식적인 은퇴 선언은 안 했지만 은퇴한 거구나 이렇게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요번에 당대표 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미끄러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노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내년 지방선거다. 근데 6월 26일인가 그 평론가 장성철 씨가요. 김문수가 그때 당대표가 아니고 경북도지사로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김문수의 고향이 어디냐면 경북 영천입니다. 경북 영천. 그런데 이 장성철 씨가 김문수가 내년 경북도지사 나올 거다. 당대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근거가 뭐냐 하면은 김문수 따르는 식솔들이 있는데 그 식솔들의 또 바람이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장성철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김문수 측근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빼고 다 당대표냐 경북지사냐 했을 때 경북지사를 선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돼서 나눠줄 수 있는 자리보다도요. 경북지사가 돼서 나눠줄 수 있는 자리가 훨씬 더 많고 더 짭짤합니다. 왜 당대표 돼봤자요. 뭐 지명직 최고위원 월급도 안 나와요. 당비 많이 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당직 몇 개 정도죠. 이미 이제 거기 당에는 당 사무처, 뭐 사무처 공채였고 뭐 몇 기 뭐 다 있습니다. 당 대표가 또 어디다 심어줄 수 있는 권한. 그것도 여당 대표면요 어디 공기업이라든가 이런데 대통령실하고 잘 얘기해서 심어줄 때 맞는데 야당 대표가 심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경북도지사가 되면요, 이거 거기에 수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뭐 시도 밑에 여러 가지 또 그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무슨 주택공사, 무슨 교통공사, 뭐 많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측근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김문수 뭐 도와주느라고 계속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었는데 이제 뭐 나도 집에 좀 월급 봉투도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대표보다는 경북지사가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장성철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그때 김문수의 반응이 뭐였느냐. 7월 4일 그때 송원석이 원내대표 된 직후에 느닷없이 송원석한테 인사하러 왔다가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했어요. 근데 경북지사들이 방금 전에 대선 떨어진 사람에게 경북지사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당권 도전을 선언했어요. 근데 저는요. 당권 도전, 경북지사보다도 당권 도전 선언할 거라고 봤던 게 경북지사는 내년까지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당권은 바로 앞에 와 있어요. 그 나이를 먹는다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앞에 와 있는 이 당권.
그리고 내가 대선 후보까지 지냈지. 그 잔상이 남아있지. 예, 한동훈만 안 나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뭐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지. 당대표 월급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 추진비, 뭐 당대표 업무 추진비 뭐 제가 알기로는 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쓸 수 있고, 또 당대표 지위가 있으니까 뭐 차도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북지사 내년까지 1년 기다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경북지사가 아니고 당대표 선거 도전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당대표 선거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럼 김문수의 선택은 뭘까요? 내년 지방선거 말고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경북지사는 아니라고 봐요. 저기 경북지사설이 왜 나왔냐면요. 지금 경북지사가 누구죠? 이철우 지사죠. 이철우 지사가요. 무슨 말기암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요번이 마지막 임기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뭐 기적적으로 그 지금 이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이게 말기암이었는데 이제 여명이 남은 수명이 얼마 안 된다고 봤는데 아이고 뭐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3선 도전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노선을 바꿔야죠. 경북지사가 목표 지점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나? 대구시장으로 가야 되죠. 대구시장은 이제 홍준표가 대선 출마한다고 좀 빈자리 돼 있잖아요. 근데 김문수는 연고가 경북, 영천은 고향이고 대구는요, 경북 중학교, 경북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연고 있죠. 그래서 저는 김문수가 대구시장 도전할 가능성이 많다. 이철우가 경북지사 3선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어떻게 되는가? 김문수 대 전한길, 전한길 대 김문수의 대결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 아주 재밌는 게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또 고성국이네, 성창경이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전한길을 띄울 거고, 김문수 들이깔 거고, 근데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예?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김문수, 전한길 둘 중에 하나 뽑으라?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국무총리 지낸 김부겸 같은 사람이 출마한다면요. 내년에요. 진짜 대구시장 선거 결과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으로 빠져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쿨톡 멤버십 한다고 좀 안내 방송 말미에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가입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 힘을 북돋아 주셔가지고요. 또 이게 다 충전하고 용기 100배해서 더 열심히 더 소중한 내용을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쿨톡 시작 페이지 가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그런지 그 멤버십 하고 저렇게 채널 회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으니까요. 또 가입하실 분들은 저기에 구독 누르고 가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보다 좋은 방송, 보다 활기찬 방송, 또 여러분들에게 팩트를 있는 그대로 예리하게 분석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밝혀나갈 것인지 그거를 저한테 맡기신 거니까 저는 거기에 최상의 이 컨텐츠를 가지고 저는 보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